10월 달에는 역사상 최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얼마만큼 붙고 있는지, 매수세가 얼마만큼 붙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 가지 추세적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그 추세적 방향을 읽기 위해선 반드시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방향성도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좀 더 다른 시각적 방향성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는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 그 추세적 방향성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할지 하락할지의 그 추세적 방향을 읽으면 우리는 거기에 배팅할 수가 있고 또 적절한 손절, 익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기술적 분석을 대입해 가면서 통계 지표에 따라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의 기술적 분석에 여러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기본적인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세 번째는 기준마디, 네 번째는 캔들 차트. 자, 이런 요건들을 부동산 통계 지표에 대입해 가면서 방향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자, 주식의 주가는 거래량 동반 없이 절대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지만, 많은 증가폭이 나와야지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자, 하락 추세에 있어도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하락 추세가 멈추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상승으로 가고 있는 추세적 방향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주식의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이전의 거래량에서 폭발적으로 나왔던 거래량, 그 증가폭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증가폭이 높아야지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래량, 평균 거래량도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지만 그 거래량 지표보다 최소의 거래량에서 최대 폭의 거래량, 이 증가폭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그 증가폭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뜨겁죠. 챗 GPT 또는 AI,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GPU의 핵심 기술이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거래량 지표가 쭉 하락의 지표가 나왔었습니다. 지속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여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기존의 거래량보다 거래량의 증가폭이 갑자기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깊었던 하락이 멈추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상승으로 전환되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자, 평균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거래량보다 얼마만큼 증가폭이 나왔는지, 그 증가폭이 중요하다. 자,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다시 큰 폭의 랠리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러다가 요 구간에 대해서 앞전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현저히 떨어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이 갇히게 된 겁니다. 눌림목에 갇혀 있어요.
자, 이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서 엄청난 갭을 띄우면서 폭발적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나왔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동반되었기 때문에 하락이 멈췄고 상승으로 전환됐고,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또 이런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지속적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더 큰 폭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 아파트와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은 어떤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간의 거래량 지표입니다. 2022년도 거래량 중에 2022년 5월 달의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1729건. 그러다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역사상 최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559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었죠. 자, 근데 11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높아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2023년 1월 달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거의 300% 가깝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전에 우리가 본 거와 같이 엄청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게 된 거죠. 이렇게 터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 멈추게 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2월 달에 더 200% 정도 수준, 가까운 수준으로 더 폭발적 거래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4월 달에 3,000건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2021년 하반기 그 수준의 거래량 지표였기 때문에 상승기 때 나왔던 거래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자, 다만 평균 거래량은 5,000에서 6,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평균 거래량보다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상승폭, 증가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가폭. 559건에서부터 3,187건. 그 증가폭이 얼마 정도 되냐? 570%가 된다. 엄청난 증가폭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뜻은 결국엔 매수세가 하나도 없었는데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집값을 반등시키고 전환시켰다, 상승으로. 자, 전세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5월 달에 12,309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축소가 되면서 11월 달에 최소 거래량이 나오면서 1,207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2022년 12월부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2월 달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15,951건. 자, 그러면서 전세도 하락을 멈추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3월 달에도 마찬가지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증가폭이 약 155%나 증가하게 된 겁니다. 4월 달에는 물론 거래량이 다시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추세적 방향에서는 전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죠. 다만 거래량 추세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전세 거래량은. 그렇지만 매매 거래량은 이미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5월 달에도 마찬가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약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3,000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매매는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전세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동평균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주가의 흐름을 평균값으로 나타내서 평균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5일선이 있고 20일선이 있고 60일선, 120일선, 뭐 240일선이 있습니다. 자, 5일선은 일주일간의 주가의 흐름을 평균화한 선이고 20일선은 약 2주일간의 평균 주가의 흐름,
그리고 60일선은 3개월, 120일선은 6개월, 뭐 240일선은 1년 이런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일선이 당연히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 선이겠죠. 그리고 20일선도 거의 단기적이라고 보셔야 되고 60일선은 중기, 그리고 120일선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다면 5일선 지표가 상승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5일이 지난 이후에는 20일선도 상승으로 전환되겠죠. 따라서 5일선이 상승이 돼서 상승으로 계속 전환이 되면 후행해서 20일선도 상승한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60일선도 후행해서 상승하겠죠. 120일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기준을 부동산 통계로 기준화한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주간 지수, 월간 지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지수는 뭡니까? 단기적인. 그리고 월간 지수는 중기적인. 그리고 뭐 연간 지수도 있는데 그런 건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주간과 월간 지수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기준 마디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가를 정하는 겁니다. 마디를 정해서 이게 저항선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지지선이 될 수 있는지 그 선 기준점을 우리가 마디를 정해서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허리선을 기준화해서 요 허리선에 만약에 차트가 왔다, 여기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주간 지수를 통계로 한번 집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서 상승으로 전환돼서 추세적 방향이 나오려면 반드시 정배열이 나와야만 합니다. 정배열. 정배열은 뭐라 그랬죠? 가장 단기적인 요 핑크색 5일선 그리고 10일선, 20일선이 상승으로 전환돼야 된다. 당연히 5일선이 먼저 상승이 돼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10일선, 그리고 노란색 21선, 그 다음에 후행해서 초록색이 61선, 그리고 회색이 이제 121선, 이렇게 해서 정배열로 이렇게 나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역배열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단기적인 5일선과 10일선, 20일선이 어떻게 돼요? 60일과 120일선보다 더 밑에 있죠. 위에 있어야지 상승으로 전환되는 건데 단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가 아직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계속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 방향이 나오게 되면 하향으로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기준 마디를 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 마디를 정해야지 요게 얼마만큼 하락하고 얼마만큼 상승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요 빨간색 그리고 밑에 고점과 그 다음에 저점 찍혔던 요 가격으로 나눠 본다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축소해서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축소해서. 자, 우선적으로 지금 주가가 쭉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했던 지점은 요 빨간색 지점이죠.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쭉 하락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지지선에 닿고 나서 다시 돌파 매매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쭉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떻게 돼요? 요 저항선에 걸리게 된 겁니다. 저항선에 걸쳤다가 어떻게 돼요? 쭉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시 저항선을 뚫고 돌파 매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요 기준 마디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허리선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 허리선을 정하게 되면 허리선은 요 파란색 선 기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이 지지선에서
이탈을 하고 어떻게 돼요? 쭉 떨어져요.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요 허리선에 닿았습니다. 이 허리선은 당연히 지지선 역할을 하는 허리선입니다. 딱 이렇게 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또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지지선을 뚫고 이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락이 더 깊게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고, 또 이 지지선을 뚫고 돌파 매매가 나오면서 반등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힘을 잃어 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또 요 지지선에 닿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하게 되죠.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요 파란색 기준선을 우리가 잘 유념 있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허리선이 여기다 보니 허리선을 뚫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요 시기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더 하락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 걱정 때문에 저점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 허리선 기준점을 안다면 허리선을 뚫고 돌파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매수했다면 엄청난 상승 폭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런 추세적 방향을 읽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선 역할에 계속 횡보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뚫고 나오는 순간 돌파 매매가 엄청나게 갭을 띄우면서 폭발적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가는 얼만큼 올라갈까를 봤을 때 또 그 허리선을 잡아야 되겠죠. 그 허리선은 요 파란색 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계속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허리선에서도 마찬가지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저항을 뚫고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돌파 매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약 74,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될 수 있고, 또 여기서 상승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 역할로 바뀌면서 돌파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추세적 방향을 알게 되면, 아, 요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겠구나. 요거를 이 파란색 선을 뚫는 순간,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누군가가 매수를 하더라도 무섭지가 않는 거죠.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입을 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했죠. 역배열이 나오면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걸 봤을 때 주간지수를 보셔야만 합니다. 주간지수. 자, 주간지수에 5일선이 있었죠. 5일선. 5일은 일주일간의 주가의 평균값을 나타낸 선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걸 봤을 때 2023년 6월 5일, 요건 일주일간의 아파트 가격을 평균화한 거죠. 변동률. 그래서 6월 5일 기준에서 봤을 때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10일선은 5월 29일과 6월 5일, 요걸 이제 합계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상승됐다. 그러면 11선도 상승되고 있고, 또 21선은 5월 22일, 그리고 또 한 주 뒤에 나오면 또 한 달간의 지표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지표를 보고 그 지표도 똑같이 상승으로 전환되면, 아, 21선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정배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기준마디를 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빨간색으로 정할 수 있지만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 자, 우선적으로 여기 이제 저항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허리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격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수가. 자, 그렇다면 요 위에가 저항선이 될 수 있고, 또 요 밑에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밑에가 지지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쭉 정체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지지선을 만약에
뚫고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근데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이 지지선에 걸려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승 전환돼서 추세적 방향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지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미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6월 5일 기준에서 지수가 92.8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선의 지표를 봤을 때 약 한 3.5 요 정도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92.8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이 기준선에 지지선에 지금 걸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미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죠. 상승으로. 여기서 조금 내려온 다음에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된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 이제 방향성은 여기서 이제 분석해서 요 기준선이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구나.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이 뭐가 나올까? 그리고 지금 집값이 뭐 때문에 떨어졌지? 금리 때문에 떨어졌지. 그럼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 또 부양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앞으로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죠. 어떤 방향성?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앞에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매수세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가격 주간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위에가 이제 저항선, 밑에가 지지선 역할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지선을 뚫었습니다. 이탈을 했어요.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폭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죠? 큰 폭으로 쭉 떨어져요. 그렇다면 마지막 또 지지선은 어디입니까? 기준마디는 여기죠. 자,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5월 22일 기준에서부터 상승으로 전환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쭉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저항선 역할인 이 기준가대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91 또는 92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서 저항선에 막혀서 다시 지수가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91 지수가 91 요 정도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의 흐름을 살펴봐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전세도 마찬가지 이제 방향성은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또 금리, 가장 변수가 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다만 전세보다 매매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캔들 차트를 볼 텐데요. 기준봉, 양봉, 음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봉은 이제 주가가 많이 높아졌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캔들 차트고요. 음봉은 파란색,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나오는 캔들 차트입니다. 뭐 장대봉, 그리고 이제 뭐 짧은 꼬리, 긴 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꼬리는 뭐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 그리고 장대봉은 실거래가가 호가만큼 거래가 된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엔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나오려면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야만 하겠죠. 매수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양봉, 그죠? 매수세가 아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 음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알려면 부동산 통계에서는 수급 동향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급 동향. 자,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마디를 정해가면서 얼만큼까지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는지 또는 매도세가 강하게 붙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봤죠. 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일단 지금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 기점을 이제 우리는 지지선, 이 지지선 역할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량이 쭉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이 지지선에 계속 횡보되다가 다시 상승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되고, 그죠? 근데 여기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다만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지지선에 닿자마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항선이 어디냐면 이 초록색 선입니다. 이 저항선이 초록색 선. 근데 이 초록색 선 기준에서 본다면 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한 82 정도가 나옵니다. 82. 근데 지금 지수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83.9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항선을 뚫고 어떻게 돼요? 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까지 상승될 수 있냐? 또 여기 저항선, 요 초록색 위에 있는 선, 요 선까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항선을 뚫고 또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90선, 매매 수급 동향에 있어서 한 90선까지를 뚫어야지만 폭발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야지만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붙어서 집값이 더 크게 상승될 소지가 매우 높은 거죠. 여기를 뚫으면 집값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이 허리를 뚫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저항선 구간을 뚫어야지만 폭발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매 수급 동향은 원래 100을 기준해서 100보다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매도세가 더 강하고요. 100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200까지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많이 올라가도 뭐 120선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매도세가 얼마만큼 붙고 있는지 또는 매수세가 얼마만큼 붙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추세적 방향을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 수급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가 이제 그 기준 마디죠. 이 기준 마디를 뚫고 여기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시 상승을 했는데 요 밑에 이탈을 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왔죠. 다만 이 저항선을 뚫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이 저항선에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저항선에 닿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저항선 구간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한 90선, 한 90선이기 때문에 지금 85.6입니다. 그죠? 약 한 달 만에 약 거의 한 1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요 단기간 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 저항선을 뚫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적 전세 가격이 상승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좀 더 지켜보면 좀 전세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통계에 대입해 가면서 방향성을 읽어본 겁니다. 100%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그 추세의 방향성을 읽어보는 시간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동산 정책, 그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시스템과 함께 정치적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